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 전략부 김대승입니다. 여름에 덥다곤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도 중반 정도의 온도에도 이렇게 더운데 지난 6월에 캐나다와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벨기에를 덮친 100여 년 만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100여 년 만의 기상이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상이변의 배경으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도 정도 오르면서 발생한 지구온난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도가 현재보다 1도만 더 올라도 이러한 기후재앙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탄소 중립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 중 첫 번째로 정과정 평가와 아리백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우측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 비용을 부과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게 만드는 제도, 즉 탄소 가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할당 범위 내에서만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림에서처럼 각 기업에게는 정부가 배출을 허용한 배출 허용량이 있고 연간 기업 운영을 통해서 실제 배출하게 된 양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림의 A 기업은 실제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남는 배출량이 생기고 B 기업은 초과 배출한 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서 제출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은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면 탄소 배출권을 매입하는 비용이 그만큼 추가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생산을 줄이거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 공정을 전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제3기가 시작됩니다. 3기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됩니다. 배출권을 관리해야 하는 업종도 점차 늘어나고 할당 기준도 강화되는 한편 연도간 이용 가능한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 축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비용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거래소에 가서 국내 탄소 배출권인 KAU, Korean Allowance Unit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AU 21을 기준으로 보면 1KAU는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는 규모입니다. 뒤에 21은 2021년에 할당된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점진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급락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부여한 배출권이 남게 된 것이 가격 하락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기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배출권 가격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배출권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거래가 활발한 곳은 유럽인데요. 유럽 기후거래소는 2005년 4월에 설립됐고 2020년 기준으로 100억 톤의 탄소 배출권이 거래돼서 전 세계 거래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20년 탄소 배출권 거래량은 2천만 톤 정도입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제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제4기 제도가 운영되는데요. 유상 경매 할당 비중을 높이고 탄소 배출 총량 한도를 빠르게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최근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은 1EUA당 55유로를 넘어서면서 원화 기준 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 관련된 선물 옵션 상품까지 거래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상해거래소에서 통합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50위안 정도로 원화 기준으로는 한 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의 두 번째 방법은 탄소세 부과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직접 과세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물품세 형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석탄, 석유, 가스 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독일은 내연기관 차량 및 난방연료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1톤당 10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를 부과한 만큼 석탄, 석유, 가스 가격이 높아지니 사용이 줄어들게 되고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기차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전기차 구입이 늘어나면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점은
시장의 거래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과는 달리 탄소세의 적정 수준 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탄소세 부과를 통해 석유 가격을 높이면 석유 차량 대신 전기차를 활성화할 수는 있겠지만 경유 트럭을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휘발유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저소득층 경우에는 전기차로 바꾸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대신에 탄소세 부담을 져야 됩니다. 탄소세는 추가 세수 마련용으로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탄소세의 부과 목적은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배출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배출량도 점점 줄게 만들어서 결국엔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전환지원금을 주거나 중소기업들의 탄소 발생 공정 전환지원 자금을 주는 용도로 집행 범위를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하면 탄소세에 적합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의 세 번째 방법은 탄소 크레딧 제도입니다. 탄소 크레딧 제도는 탄소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또는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기업이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 이외에 배출 감축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공인기관에게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라면 발생한 크레딧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기업이라면 크레딧만큼을 배출권처럼 필요한 기업에 매각해서 추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할당 이외의 사업을 통해서 배출을 감축시켰다고 해서 외부 사업 감축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탄소 크레딧은 산림 조성 등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사업을 진행하거나 탄소 배출권 할당 업체가 탄소 배출 감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은 외부 감축 실적 크레딧의 형태로 인증을 받은 뒤에 해당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발생시킨 할당 대상 업체가 상세 배출권으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축 실적 크레딧과 상세 배출권 모두 한국거래소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할당 배출권에 비해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크레딧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탄소 가격제라는 것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감축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월드뱅크에 따르면 전 세계 64개 국가가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탄소 가격제를 투자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올해 크게 상승했지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하락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로는 이러한 차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럽의 Fit for 55 정책에 포함된 탄소 국경 제도가 2023년부터 시범 적용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유럽이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 감축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을 보정하고 유럽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 탄소 감축 행위를 높이기 위해 탄소 국경세 형식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직 EU 차원에서만 결정되고 EU 각국들의 결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제도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럽의 탄소 배출권은 톤당 50유로인데 한국의 탄소 배출권은 25,000원입니다. 그럼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차이만큼을 탄소 국경세로 추가 부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탄소 국경세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국부를 유출하는 것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도록 총 할당 규모를 더 빠르게 줄이고 탄소 크레딧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긴 제약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의 거래 규모는 제한적이고 개인이 참여하기엔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세계증권사를 시장 조성사로 선정하였지만 제도의 정착까지 개인들이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외에 상장된 탄소 배출권 ETF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해외 탄소 배출권의 경우에는 국내 탄소 배출권과 해외 배출권 차이가 줄어들 거라는 아이디어를 적응하긴 어렵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탄소 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한다면 탄소 크레딧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외부 사업을 통해서 잉여 크레딧을 보유하는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본업 이외에 해외 맹그로브 숲 조성 사업 등에 나서는 것들은 이러한 미래 투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늘어나고 탄소세가 증가한다면 이른바 좌초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행보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초자산이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환경 변화로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가 돼버리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기존 석유 광구들의 경우에는 채굴이나 수송 원가보다 판매 가격만 높으면 이익이 났는데 이제는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까지 추가되면서 이익이 나지 않는 자산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주가에도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꼭 그 기업을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자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탄소 비용을 감축하거나 탄소 저감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초자산 보유 기업들이 선제적 전환을 통해서 산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철강업체들이 고로 대신 전기로 비중을 높이거나 나아가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기술을 검토하는 것,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소각로를 이용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 해운 업체들이 강화될 규제를 반영해서 메탄올 추진 선박을 발주하는 것, 조선 업체들이 암모니아나 수소 추진 선박 기술을 검토하는 것, 이런 것 모두가 올드 산업 기업들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 발간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는 철강, 시멘트, 화학 등은 없어질 수 없는 필수적인 산업들이기 때문에 탄소 절감을 위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좌초자산 보유 기업과 산업에 대해 투자하고 계시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는행님 다음 편에서는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인 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